갓도 기요마사는 덕후가와 이에야스의 사주를 받아 갓도 자신의 조선 상륙일자 가르쳐주기 작전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조선을 쳐들어가자고 정유재란을 충동질합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일본이 한산도를 지키는 이순신 때문에 수년간 해상 보급로를 뚫지 못하여 이와 같이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모들과 함께 이를 타개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름하여 갓도의 조선 상륙일자 가르쳐주기 작전입니다. 이번에 저를 조선으로 보내주시면서 고니씨로 하여금 저 갓도의 조선 상륙일자를 은밀히 조선왕 선조에게 가르쳐 주어 이순신으로 하여금 조선 함대를 이끌고 갓도를 잡으라고 명령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일본 전투선이 판옥선보다 빠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치고 빠지는 작전을 활용하여 시간을 끌고 밤이 되면 미처 한산도로 복귀하지 못한 이순신 함대를 이미 조선에 가 있는 일본 수군과 협공하여 백병전으로 제가 직접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우리 일본의 속임수임을 알아차리고 출정하지 않는다면 이순신이 겁을 먹고 출정하지 않았다고 고니씨로 하여금 조선왕 선조와 이순신 사이를 이간질시켜 이순신을 제거하고 이순신 없는 조선 수군을 괴멸시켜 정유재란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대합회와 만약 제가 이번 일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 모두를 다 죽이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해괴망측한 충동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 2개를 선조실록에서 찾았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선조실록 1596년 11월 10일 긴급한 외적의 형세에 대해 중국에 보내는 주문에 나옵니다. 병마절도사 김웅서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10월 23일 외노 임시고가 일본에 다녀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갓도 기요마사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말하기를 저 갓도 기요마사를 다시 한번 조선에 나가게 해주시면 쉽게 조선을 평정할 수 있으니 굳이 강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대규모 군사를 징발하여 다시 조선에 내보내기로 하였다. 선조실록 1597년 1월 19일 경상도 병사 김웅서의 장계문에 나옵니다. 요시라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갓도 기요마사가 통신하는 일을 방해하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말하기를 고니씨와 조신이 하는 일은 모두가 허당입니다. 제가 다시 조선에 나가면 단 한 번의 출격으로 조선을 평정하여 일본에 부속시키고 왕자도 사로잡아 태압전하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 일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을 다 죽이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병마를 청하였다. 위 2번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강화를 하여 명나라로부터 봉작을 받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였는데 갓도 기요마사가 조선을 손쉽게 평정할 수 있다는 설명, 즉 갓도 자신의 조선 상륙일자 가르쳐주기 작전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설명하면서 자기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면서 다시 한번 침략할 것을 간청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갓도가 말하는 작전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어 화해하겠다는 당초의 생각을 바꾸고 다시 쳐들어오겠다고 돌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갓도 기요마사는 실제로
200여 척의 함대를 이끌고 조선에 상륙하면서 이순신 함대를 먼 바다로 유인하였으나 이순신 장군이 속임수임을 간파하여 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히데요시의 명령임을 앞세워 고니시와 요시라를 시켜 김응서를 경유하여 선조 임금에게 이간질을 하여 이순신을 압송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병법을 모르는 원균을 상대로 칠천장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킵니다. 그러자 신이 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가토 기요마사에게 속는 것은 전혀 모른 채 총 14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정유재란을 일으켜서 조선의 하삼도, 경상, 전라, 충청도를 침략하였던 것입니다. 훗날 이러한 정황을 자세히 알게 된 효정 임금이 말하기를 이순신을 압송한 것이 가토 기요마사의 간사한 모략이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첫째, 가토 기요마사는 과연 이러한 치밀한 2단계 속임수 작전을 어디서 배웠으며, 둘째, 가토 기요마사는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꾸미게 되었는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로부터 봉작을 받아 일본의 왕이 되고 일본이 명나라의 제후국이 되어 왕권 국가로 우뚝 서면 세습제가 정착되므로 자신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은밀하게 가토 기요마사를 자기 편으로 포섭하고 자신이 만든 가토의 조선 상륙일자 가르쳐주기 작전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가토 기요마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르쳐준 가토 자신의 조선 상륙일자 가르쳐주기 작전을 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정유재란을 충동질하여 강화협상을 좌절시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음모를 통하여 히데요시 편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 서군을 대규모로 조선에 다시 출정시켜 명령해전과 노량해전 등 각종 전투에서 미리 조명연합군에게 와해되도록 획책한 것이 정유재란입니다. 그리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여 전쟁이 끝나가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수송선 50척을 보내 가토 기요마사와 그의 부대를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일본으로 귀국시킵니다. 그러자 마침내 신이 난 가토 기요마사는 울산 도산성 밖에 장차 도쿠가와 이에야스님이 일본의 사적을 평정할 것이니라 라는 글을 꽂아놓고 유유히 일본으로 사라집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일본에 도착하자 채 1년도 되기 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양녀를 가토 기요마사에게 시집보내 가토 기요마사를 자신의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고니시의 영지도 당초 약속대로 통째로 주고 세키가라 전투에는 열애시키고 종전에 17만석에서 51만석의 대영주로 등극시켰습니다. 이후 가토 기요마사는 에도 즉 동경에 있는 자기 집을 금으로 도배시키고 마치 황태자라도 된 듯한 거만한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집은 일종의 인질제도로서 유력 다이묘들과 그 가족들을 교대로 에도에서 강제로 살게 하는 집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가토 기요마사의 유별난 행태가 눈의 가시처럼 보였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정유재란의 진실을 가장 잘 아는 가토 기요마사에게 자숙할 것을 강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토 기요마사가 죽자 가토 가문의 영지 약 50만석 중에서 1만석만 남기고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일만석을 남겨준 것도 갓도 교마사의 부인이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양녀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갓도 교마사가 갑자기 죽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일본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갓도 교마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위라는 사실은 숨기면서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와 이에야스가 회담할 때 갓도가 히데요리를 보호하려고 단도를 품에 감추고 회담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지켰다고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으라는 것인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다지도 허술한 사람인가요? 사위인 갓도가 자신의 장인어른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여차하면 죽이려고 단도를 감추고 지켜봤다는 이 황당한 설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갓도 기요마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밀접한 관계를 숨기고 싶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분명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획하고 연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갓도 기요마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위라는 사실을 현대의 일본인들도 잘 모른다는 것은 번역서인 센코쿠 시대 무장의 명함에 나옵니다. 조선의 못난이 선조는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정의재란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갓도 기요마사를 포섭하여 일으킨 전쟁이라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되었으나 자신의 씻을 수 없는 결정적인 큰 잘못, 즉 이순신의 압송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속아 정유재란을 초래하여 나라를 토붕화해시켰으니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단단히 코가 꿰인지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는 임진왜란을 반대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선조의 수하에서 간신배질이나 하는 신하들 역시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러 모르는 척 했던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임진왜란을 반대했다면 임진왜란은 일어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히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조선에 출정시켜 만약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사하면 꼭 먹고 알 먹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먼저 선수를 쳤잖아요. 이에야스는 스스로 히데요시의 전투복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히데요시가 나설 전투는 모두 자기가 대신 나설 것이라고 유력 다이묘들 앞에서 공언까지 했다잖아요. 히데요시는 조선 출병 직전까지 이에야스가 총대장으로 가는 줄 철통같이 믿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여러가지 이유로 출정을 고사하자 당황한 나머지 약관 20세에 우기다 히데이에를 총대장으로 보냈잖아요. 마침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국왕으로 봉적을 받고 전쟁을 끝내려는 순간 갓도의 조선 상륙일자 가르쳐주기 작전을 이용하여 갓도로 하여금 히데요시에게 정유재란을 충동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추종하는 서군 14만 명을 조선에 출정시켜 각종 전투를 통하여 미리 와해시킴으로써 일본의 권력을 손쉽게 장악하는 한편 조선의 임금 선조까지도 자신의 손아귀에 넣음으로써 조선과의 수교에 성공하고 에도 막부의 탄생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훗날 이러한 정황을 잘 알게 된 효정 임금이 정유재란의 진실을 모조리 폭로하고 싶었으나 당장 자신이 추진하는 북벌 정책이 급함으로 에도 막부에 대해서는 에도 막부를 자극시켜 조선과 일본의 긴장관계를 조성시키는 부담을 피하고자 이순신을 압송한 반관계가 갓도 기요마사의 간사한 모략이었다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임진왜란이 끝난 후 효종임금 시대까지 조선통신사가 한 번에 약 400명씩 6번이나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따라서 가또 기요마사가 전쟁이 끝난 후 벼락출세를 하였다가 10여 년 만에 갑자기 죽고 그 후 가또의 가문마저 점차 존재를 감춰버린 사실이 조선에서는 최대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정유재란을 충동질한 공로로 벼락출세를 하였다가 가또 기요마사 특유의 잘난 체 하는 성격 때문에 자신의 가문마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